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며칠만 굶어도 배가 쏙 들어갔는데 지금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고요. 밥량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허리 둘레는 오히려 늘어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병원에 가봐도 딱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하고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셨죠?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나이 탓이라거나 내가 몰래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억울함을 제가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살이 찌고 피곤한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범인은 선생님의 위장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전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리는 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앨런 크리스티안손 박사의 대사 리셋 다이어트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의 뿌리는 사실 꽉 막혀버린 간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꽉 막힌 하수구처럼 꽉 막힌 선생님의 간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65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아침은 간단히 떡 한 조각,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 한 공기에 김치로 드십니다. 기름진 고기는 거의 안 드시죠. 그런데도 건강검진만 하면 지방간이 있다고 나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니 김 여사님은 기가 찹니다. 혹시 선생님 이야기는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을 거대한 주차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은 일단 간이라는 주차장에 주차됩니다. 그리고 몸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차를 한 대씩 빼서 쓰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차를 댈 곳이 없겠죠. 6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죠. 그런데 들어오는 차들은 여전합니다. 특히 떡, 빵, 과일 같은 탄수화물은 아주 빠르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간 주차장은 만차가 되고 간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밖, 그러니까 우리 배 주위에 차를 불법 주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뱃살이고 내장 지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간이 지방으로 꽉 차 있으면 정작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기운이 없고 자꾸 단 것이 당깁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또 먹게 만들고 그 음식은 다시 뱃살로 가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굶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60대 시니어에게 무조건적인 단식은 근육 손실을 불러와 오히려 위험합니다. 앨런 박사는 말합니다. 간을 비우는 연료를 넣어줘야 한다고요. 간 주차장을 청소해주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 먹는 흰밥이나 빵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마치 식이섬유처럼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냅니다. 그럼 저항성 전분은 어디에 많을까요?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삶은 감자, 덜 익은 바나나, 그리고 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감자나 밥을 지은 뒤 냉장고에 식혔다 드셔보세요. 차갑게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훨씬 많아집니다. 따뜻한 밥보다 찬밥 한 숟가락이 뱃살 빼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간이 해독작용을 하려면 단백질이라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니어분들 소화 안 된다고 고기 멀리 하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붉은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나 삶은 계란, 두부 등을 몇 끼니 손바닥만한 크기만큼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간이 청소할 힘을 얻습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4주 대사 리셋 방법을 우리 한국 시니어 실정에 맞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사는 필수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 포함된 식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에 약간 덜 익은 마늘 반 개를 갈아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간에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는 무제한 채소 식사를 하세요. 특히 십자화가 채소를 기억하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만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밥 양은 반 공기로 줄이되 찐 양배추나 데친 브로콜리는 배가 부를 때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몸에 좋으니까라며 식후에 과일을 깎아 드시죠. 안타깝게도 과일의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여 지방으로 쌓이기 가장 쉽습니다. 대사 리셋 기간인 4주 동안만큼은 달콤한 과일 대신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로 입가심을 해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간의 지방을 걷어내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어떠세요? 아이고, 맛있는 거 다 못 먹네 싶어서 벌써 힘드신가요? 하지만 딱 4주입니다. 선생님의 간은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4주 동안만 간에게 휴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의 지방이 빠지면 가장 먼저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집니다.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간이 건강해지면 신기하게도 허리둘레가 줄어듭니다. 간에 쌓여있던 지방이 사라지면서 복부에 불법 주차되었던 지방들도 서서히 정리가 되거든요.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띠 구멍이 줄어드는 기쁨, 그것이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선생님,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저녁부터 밥 한 숟가락 덜고 찐 양배추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내 몸속 화학 공장,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작은 실천이 선생님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